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치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치킨 가격 왜 다 다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치킨이 사실 경우의 수들이 엄청 많아요. 유통 과정도 있고 치킨의 품질이나 종자에 따라서 다 다른데, 한 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게 될지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들, 비비땡, 교땡 치킨 이런 데들은 한 마리당 18,000원, 20,000원도 파는데, 또 다른 저가형 프랜차이즈들 보면 10,000원에도 팔고 11,000원, 12,000원에도 팔잖아요. 이게 왜 다른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런 겁니다. 동네에 꼭 있잖아요. 한 마리에 10,000원, 11,000원, 그런 치킨집들. 그들이 양심적이고 겸손해서 그렇게 싸게 파는 걸까요? 아니면 18,000원, 19,000원, 20,000원 받는 그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폭리를 취하는 걸까요? 브랜드마다 싸게 파는 것도 알고 보면 폭리를 취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비싸게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양심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아는 할인과 같이 하루에 10만 수에서 20만 수 이상을 잡는 도계장을 메이저 도계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림이나 마니커, 체리브로, 동우, 성화식품 이런 큰 회사들이 사실 닭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닭을 잡는 곳입니다. 도살장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비땡 치킨이나 내땡 치킨, BH땡 이런 곳은 그 할인 같은 그런 대형 도계장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이죠. 하루에 최소 2만 마리에서 한 4만 마리 정도는 팔아주는 그런 회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비땡 같은 그런 메이저 치킨 브랜드가 하림이라고 하는 도계장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 즉 큰 상인이라고 걸 뜻하는 대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상 중에는 그런 큰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있지만 각 지역 대리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닭집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치킨집들은 대개 도계장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그 도계장에서 한번 받은 그 대리점에서 닭을 받게 됩니다. 사실 도계장 입장에서는 치킨닭 한 마리를 팔든지 그냥 생닭 한 마리를 팔든지 어차피 한 마리니까 상관은 없는데, 메이저 치킨 브랜드들은 대개 치킨 가공을 자기들이 직접 안 하고요, 닭을 방금 죽였던 깔끔한 도계장에서 도계를 한 후에 곧바로 양념 같은 걸 해서 가공을 해서 직배로 가맹점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파는 어떻게 보면 저가형 치킨 브랜드들은 그 도계장에서 직접 받는 거를 선택을 하는 데들도 있지만, 대개 그 지역 대리점에서 받아서 가맹점으로 공급을 하게 되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공장에서 바로 받는 메이저 치킨 브랜드보다 대리점에서 한번 유통을 거친 브랜드들이 더 싸게 판다는 거.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기자들한테도 좀 제대로 알고 기사를 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 유통 과정을 너무 모릅니다. 흔히 닭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개라고 불러가지고 그 닭고기용으로 30일 정도 키운 닭을 양계장 시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계장에서 한 1,500원 정도 하는 닭이 한 마리 있다고 칩시다. 1,500원짜리 닭을 18,000원에 판다고 하니까 중간 유통하는 놈들 다 죽일 놈들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닭 한 마리가 1,500원이지만 그 수많은 양계장에서 수천 마리씩 트럭으로 싣고 그 도계장으로 집결을 시켜야 됩니다. 시골 양계장 곳곳을 다니면서 그 닭을 모아오는데 1차적인 운반 비용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결된 닭을 트럭에 채운 채로 도계장 앞에 오게 되면 1차로 소독약으로 목욕을 시킵니다. 닭이 소독약에 흠뻑 젖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도계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그 기계에 닭발 2개를 꽂게 됩니다. 그리고 닭발을 걸었으면 그 다음에는 목이 있잖아요. 닭 모가지를 경동맥을 끊어서 피를 내고, 피를 내는 이유가 일단 심장이 뛰어야 돼요. 심장이 뛰어야지 피가 잘 빠집니다. 계속 펌핑을 해야지 경동맥을 통해서 피가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은 털을 제거하고, 털을 제거한 닭이 쭉 가게 되면은 천장에서 피스톤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때 묵직한 무언가가 닭 항문을 관통을 합니다. 관통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내장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을 댕강 제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닭발을 댕강하는 순간 포크레인이 돌아가듯 순식간에 차갑게 만드는 칠링 기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금까지 따뜻한 체온으로 살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다 댕강댕강 잘려가지고 됐으니까 어쨌든 이 살 체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체온을 바로 차갑게 만들어줘야 안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칠링 공정이 없는 도게장들은 실제로 방금 잡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뭐 3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닭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뜻한 거 냉장고에 바로 넣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바로 급속도로 5도에서 7도씨 이하로 온도를 내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도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가벗은 생닭이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일단은 닭 운반 비용과 도계 비용이 합쳐지게 되면 1,500원이 아니라 한 2,5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생닭으로 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치킨집으로 들어가는 닭은 조금 틀려가지고 조금 더 공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단 한 마리가 그런 과정을 겪어서 발가 벗겨져서 모든 걸 시원하게 다 만든 다음에 그게 다 되게 되면은 그 밑에 층으로 내려가게 돼요. 한 마리가 발가 벗겨져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주머니들이 이 위생 소독 이 면을 쓰고 있는 아주머니들께서 칼로 원하는 조각수로 절각을 합니다. 각 브랜드들마다 뭐 14조각을 내달라, 뭐 16조각을 내달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들이 그 닭을 가지고 징 막 하는 그 톡 같은 칼에다가 징 이래가지고 절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절각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만일 기계 프레스로 원샷 절각을 하게 되면 닭 껍질이 찢어지고 지저분해져요. 뭐 예를 들면 닭을 이렇게 평평한 다음에 위에서 뻥 찍어가지고 절각을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안 잘립니다. 그래서 닭 껍질이 찢어지고 또 크기도 일정하지가 않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손으로 직접 절각하는 게 비용이 더 비쌉니다. 마리당 한 150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사람 손이 들어가는 거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치킨이 14조각인 건 그때 아주머니들이 기계 칼로 자른 겁니다. 마리당 뭐 150원은 받는 게 맞습니다. 다 사람이 한 거니까. 그 다음에는 염지 작업을 합니다. 사람들은 치킨 맛이라는 게 뭐 겉에 있는 파우더라든지 그 위에 담긴 그 소스 발라주는 그 맛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사실 그 치킨 맛은 그 치킨 안에 침투된 그 염지제 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치킨 맛이 좌우되는 거죠. 염지를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인젝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닭이 이렇게 평평한 닭이 있잖아요. 그러면 침이 담긴, 여러 개 침이 담긴 이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 침 담긴 기계가 닭한테 꽂혀서 들어가면 그 닭 살 그 안에서 분사를 하는 거죠. 염지제, 그 양념이 분사가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뭐 어쨌든 가장 고급진 방식입니다. 뭐 아무래도 양념이 고루 배고 염도도 뭐 균일하게 할 수가 있고요. 깔끔하게 침으로 뚫어서 하니까 닭 피부도 안 찢어지고 깔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텀블링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커다란 뭐 시멘트 돌아가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런 레미콘 같은 곳에다가 닭을 수백 마리 정도 집어넣고, 물론 텀블러 기계에 따라서 뭐 수백 마리일 수도 있고 수십 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닭들을 넣고 우리가 맛을 내고 싶은 그 염지제 물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동글동글 계속 굴리면 치댄다 그러잖아요. 치대면서 양념물이 그 닭 안에 배게 되는 거죠. 양념이 잘 배긴 하지만 마지막에 꺼낸 애들이 조금 더 짜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텀블러 통에 제일 오래 머문 애들이니까. 인젝션보다는 공정이 조금 쉽긴 할 겁니다. 무더기로 집어넣어서 치대다가 빼내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뭐 침염지가 있는데, 이 침자가 뭐 가라앉을 침 뭐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염지제에다가, 염지제가 담긴 물에다가 담궈 놓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재워 놓는 겁니다. 공장에서 하진 않지만 일반 매장이라든지 뭐 영세한 업소에서는 직접 이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염지제에 들어가는 가격, 뭐 염지제 값 그게 한 150원 정도 잡아야 되고, 염지를 하는 비용, 이렇게 치댄다라든지 뚫어서 뭐 분사를 시킨다라든지 이런 염지를 하는 비용이 뭐 100원에서 한 150원 정도, 그 정도 잡아서 300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그렇게 다 작업이 된 거를 또 포장을 해야 되는데 한 마리씩 비닐 원팩 포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 원팩으로 포장된 거를 5마리씩 소포장을 하냐 아니면 10마리씩 해서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져요. 그 포장 비용이 한 300원 정도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은 부가가치세. 염지제로 가공을 한번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치킨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정 비용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그 닭이 3,500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350원 추가가 돼서 3,850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프랜차이즈 물류센터로 이동하는 물류비, 그게 또 추가가 되면 아무리 안 들어가도 4,000원 정도가 원가가 되겠네요.
농장에서 1,500원짜리 닭이 4,000원짜리 닭이 되고 가맹 본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진이 또 들어갑니다. 뭐 가맹 본사의 마진이 대략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마리당. 치킨에만 그럴 거예요. 물론 이 부자재 관련된 거 말고 그냥 치킨에서만 한 1,5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는 마진을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물류비를 주고 나면 가맹점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6,500원짜리 닭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가세까지 합치면 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한 7,200원 정도로 받는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7,000원 정도 하는 닭 원가에다가 파우더, 튀기기 전에 파우더를 묻히잖아요. 그 한 마리당 파우더 값이 한 300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기름값이 또 들어가요. 그럼 기름값들은 뭐 마리당 200원에서 뭐 한 300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 소금값, 뭐 젓가락, 소스값, 박스값, 비닐포장 뭐 그런 가격까지 합해지게 되면 원가는 뭐 9,000원이 넘어가게 되니까 18,000원 받아도 인건비 주고 임대료 주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죠. 요즘은 배달앱 수수료랑 뭐 배달 대행 수수료 뭐 이런 것까지 내게 되면은 정말 힘든 치킨집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18,000원이 아니라 만원에서 뭐 12,000원 뭐 이렇게 파는 닭은 어떻게 팔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생닭의 유통기간은 7일이에요.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생닭으로 유통할 수 있는 그 기간이. 7일이 지나면 사실상 냉동을 해야만 유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치킨 브랜드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그 브랜드들은 가장 양질의 제품을 할인이면 할인, 뭐 마니커면 마니커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길 원하고 가격도 어느 정도 그 업체끼리 사전에 쇼부를 칩니다. 가맹점 수급이 어쨌든 안정적이어야 되니까요. 가격을 떠나가지고 같은 닭이라도 도개장마다 들여오는 양계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브랜드마다 닭 모양도 다 틀리거든요. 어떤 도개장에서 나오는 건 닭다리가 크고 가슴이 작고 어떤 도개장에서 나오는 거는 닭다리들은 작은데 닭 가슴살이 막 이만하고 이런 경우들이 다양합니다. 일단 대형 치킨 브랜드들이 아니라 그 지역 대리점들은 뭐 할인이면 할인, 뭐 마니커면 마니커 이렇게 한 곳에서만 받지는 않습니다. 그날 제일 싼 곳에서 받아요. 최대 이윤을 내려면 당연한 거죠. 품질이 뭐 되게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수급에 맞춰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도개장들마다 좀 싸거나 싸고 좋은 거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7일의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닭을 잡은 도개장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가격을 정상 시세가 아니더라도 좀 덤핑 시기로라도 좀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면 더 지나게 되면 냉동을 치게 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용갈이나 뭐 치킨 너겟 이런 가공 공장으로 보내지게 되면 더 똥값 되니까 그 전에 대리점에 넘기는 게 아무래도 유리한 거죠. 그렇게 받게 되면 사실 시세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비용이 2,500원이라는 그 추가 공정 비용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대리점으로 공정비를 따지지 않고 싸게 넘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치킨 가맹점으로 들어가는 절각이나 염지 원팩 포장, 박스 포장, 부가세 이런 비용들이 없는 겁니다. 아까 메이저 브랜드에서는 절각이든 뭐 박스 포장 이런 것들을 다 도개장에서 한 번 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일단 대리점들은 생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추가 공정 비용이 없죠. 그냥 통닭 상태로 소금 염지만 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공 염지가 아니라 그냥 소금 염지만 쳐서 대리점으로 옵니다. 소금 염지만 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등어 상하지 말라고 생선들 상하지 말라고 소금으로다가 염장 치는 거랑 비슷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생고등어한테 부가세를 붙이지는 않잖아요. 가공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대리점은 공장에서 2,000원 초반대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받아서 그 지역 치킨 가게에 공급을 할 때 알아서 절각하고 알아서 염지하고 큰 포장 안 하고 개별 포장이나 박스 포장 안 하고 그냥 봉다리에 비닐 봉다리에 20마리씩 담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공급하게 되면 대리점으로선 이미 이왕에 배송할 것도 있고 일부러 가맹점들이라는 그런 다른 브랜드들처럼 일부러 가야 되는 수고가 아니라 그냥 가는 길에 갖다 주다 보니까 물류비도 별로 안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염지와 그 통닭을 절각을 하는 것들도 가맹점에서 직접 하게 되면 치킨집 사장님들은 물론 일은 많아지지만 더 싸게 받을 테니까 마진은 아무래도 더 높아지겠죠. 실제로 부가세라도 안 내려고 면세로 치킨을 공급해서 매장에서 직접 염지 텀블링을 돌리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리점식으로 닭을 받아서 자체 가공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략 대충 한 5,500원, 뭐 5,000원에서 5,500원 정도에 좀 싸게 받아서 만원에서 뭐 12,000원 뭐 이렇게 치킨을 팔 수가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위주로 하는 곳들은 뭐 배달료도 안 받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덜 마진을 보게 되면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솔직히 나쁜 맛만 안 먹는다면 사실 10,000원짜리 치킨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손님들의 컴플레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치킨 모양이 맨날 다 다르냐고, 왜 오늘은 치킨 닭다리가 이만했는데 왜 오늘 이렇게 작냐,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그때마다 복불복이에요. 근데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같은 도계장이 아니라서 그날 뭐 다른 애들이 오는 거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도 유통 과정의 틈새를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건 또 공급하는 사람들의 심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건 복불복입니다. 그램수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조립닭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구호닭이다, 그럼 850g에서 950g이란 말이에요. 그럼 850g까지만 하면 구호닭 대접을 받으니까 한 마리로 됐을 때 950g이 나오면 조금 조립식으로 해서 850g만 딱 맞추면 어쨌든 그 차액으로다가 좀 더 남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조립닭으로 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냉장 기간이 다 지나서 냉동을 쳐가지고 해동해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얼렸다가 딱 한번 해동해가지고 치킨을 튀겨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맛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질 못했어요. 한번 냉동 쳤다 고스란히 해동해서 한 게 맛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개 섞여 들어간다고 뭐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뭐 몇이나 될까요? 냉동닭을 해동해서 냉장닭으로 파는 건 물론 잘못된 거지만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건 또 모르겠는데, 생닭을 얼렸다가 녹았다가 또 얼렸다 녹였다 이렇게 반복해 가지고 오래된 닭을 공급하는 것도 솔직히 부지기수예요. 그런 닭들이 뼈가 새까맣죠. 그런 닭들은 사실상 값이 없습니다. 그거 파는 사람들은 정말 뭐 거저 빠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름 한철 장사에 이용되는 뭐 해수욕장 치킨집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할 거고요. 단골이 아닌 뜨내기 손님 위주로 장사하는 그런 행사장들이나 뭐 야구장, 뭐 유원지, 그런 곳에서 파는 닭들이 그런 애들이 많겠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욱 다양한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래된 썩은 냉동닭으로 15,000원 정도 받으면서 한철 장사하려는 사람들 이제 곧 나옵니다. 18,000원짜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치킨 브랜드들보다 뭐 품질보다는 가격 자체가 뭐 3,000원이 일단 싸니까 뭐 좀 아껴보겠다고 그걸 시켜 드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낯선 곳 가시면 어지간하면 그냥 프랜차이즈 시켜 드시고요. 좀 합리적인 가격에 개인 가게를 선택할 때는 어지간하면 배달의 민족 순위 봐가면서 시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치킨 가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 다른 또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한번 치킨 관련해서 사실 할 말이 많아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청필직이었습니다.